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제주 고산이 유적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제주 고산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 민무늬 토기, 화살촉 등의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는데, 특히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던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가시대는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자, 이제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런 도구도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한 거는 구석기 시대, 이동 생활할 때. 그 다음에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한 거는 철기 시대고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건 역시 철기 시대. 그리고 의뢰 도구로 청동 거울이나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여기는 본문에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요 이른 민무늬 토기에서 요 이른 자가 중요해요. 그냥 민무늬 토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청동기 시대를 뜻하고,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붙으면 요건 신석기 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2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고, 남쪽에 고구려, 동쪽에는 음루, 서쪽에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 약수가 있다. 자, 면적은 사방 2천이 본래 예의 땅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주거 장사 지낼 때는 곽을 사용하나 관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요 부분이 이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 고구려랑 접해 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순장을 했다. 이게 이제 풍습 중 하나죠. 이 나라는 바로 부여입니다. 자, 이 나라가 부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바로 3번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게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그냥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요동반도 한반도 있죠. 일본 여기 있고. 자, 근데 이때 이제 그 군장국가 및 연맹왕국이 있었던 그 초기 왕조 시대를 보자면, 일단 요 만주 북부 지역의 부여 요렇게 있었고, 요 밑에 압록강 유역 주변에 고구려, 그 다음에 요 함경도 쪽에가 옥저, 그리고 요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이 동해, 그리고 요쪽에 한반도 중부 및 남부가 삼안인데, 이제 여기 마한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안, 진안,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부여였다. 그래서 남쪽은 고구려랑 만나 있다라는 게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다른 거 볼게요. 자, 읍군이나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요거는 옥저하고 동해를 뜻합니다.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그 신지나 읍차의 군장은 삼안이에요. 그리고 옥저나 동해가 읍군 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민며느리제의 혼인 풍속 옥저죠. 자, 신성구역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삼안이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해죠. 동해하면 책화의 풍습과 단군, 과하마, 반어피, 그리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가 고분벽화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강서, 대묘, 사신도, 무용총, 수렵도 등의 고분벽화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고, 이제 안학 사무분 등 가해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박 무덤의 실물 모형도 전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고, 이 그림도 중요해요. 이제 이게 사신도 중에 현무, 그러니까 이걸 흔히 현무 사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이제 사신이 있는데, 그 사신을 그린 그림 중에 현무에 대한 그림,
그게 이제 강서대묘에 있는 사신도 중에 현무예요. 그 다음에 무용총 수렵도,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 무용총이 어느 나라의 무덤이냐, 이거 중요한데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에 대해서 뭐 사신도, 그 다음에 무용총 수렵도, 또 하나가 안악 삼오분, 이런 것도 고구려에 대한 그 문화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국가는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에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자, 요거는 정답 찾기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5개가 전부 중요한 문화유산이라서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제 특히 고구려에 해당하는 거는 3번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이름이 좀 길죠. 아무래도 불상 쪽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긴 이름을 일일이 암기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보면은 이제 여기 광배 부분이 특징적으로 있잖아요. 이 금동으로 된 이 광배 부분 보고서 고구려구나. 이 정도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일본에 있는 이 문화유산은 가야에서 나온 철제판 갑옷이에요. 철제판 갑옷. 이제 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수행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문화유산은 발해의 유산이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석등인데, 딱 봐도 석등이죠. 근데 이게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제 높이가 뭐 7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석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에 있는 이 문화유산은 기마 인물형 명기. 이게 이제 신라의 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이 문화유산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 석수라고도 합니다. 무령왕릉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말씀드렸듯이 저 각각의 유산의 이름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나왔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4번 갈게요.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붉은빛 자주빛으로 등급을 표시하였다라고 했고, 자, 4월에 이찬 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 나라일을 총괄하게 하는데, 상대 등의 관직은 이때 처음 생겼는데 지금의 재상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직접 관련되는 왕은 두 분이 계세요. 이제 고구려의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과 신라에서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인지가 나오죠. 상대등이라는 직책이 나왔어요. 이때 처음 생겼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법흥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등이 이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법흥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에서는 법흥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이 법흥왕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4번입니다.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법흥왕이고, 이제 이 불교 공인은 여기 뭐 선지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이 법흥왕에 대해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은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이렇게 됩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6세기 초부터 이제 훌륭한 왕들이 연이어서 나왔어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서 이제 신라가 크게 발전을 하고 전성기로 나아가는 토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계셨던 왕이 법흥왕이죠. 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까지 공인하셨던 이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사부를 보내어 우상국을 복속시킨 왕은 법흥왕 바로 전의 왕, 지증왕이죠. 자, 순장을 금지했다든지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든지 이런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사부의 우상국 복속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우경을 장려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이 전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이제 통일신라 시대 초기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다졌던 왕이죠.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고 그 진골 귀족들을 배제하고 육두품들을 많이 등용해서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뭐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구역 제도나 구서당 10정의 군사제도를 정비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왕은 진흥왕이에요. 버풍왕 바로 다음이죠. 이제 대가야를 병합해서 이제 가야 연맹을 완전히 끝냈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으로 영토를 넓혀서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황룡사를 창건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은 선덕여왕입니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창건했고 거기에 구축목탑을 건립한 거는 선덕여왕 재위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굴 주사 중 그림이 새겨진 직경 5cm 가량의 토제방을 쭉 출土됐다. 자, 이번 발굴로 이진아시 왕을 시주로 이 지역에서 발전한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자,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진아시 왕까지 나왔습니다. 대가야예요. 자, 금관가야는 김해, 대가야는 고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라가야는 함안, 뭐 이쪽에 있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6개의 가야연맹 국가 중에서 이제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던 대가야가 문제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바로 정답이 있죠. 1번입니다.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나라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금관가야가 주도했었는데, 이제 5세기 초에 그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한 이후 이제 금관가야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맞고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후기 가야 연맹을 대가야에서 주도했고, 이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였죠. 자,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아니, 고려예요. 큰일 날 뻔했네. 고려입니다. 여기서 말한 2군은 용호군하고 응양군이에요. 좀 어렵지만 이 이름까지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구조소경의 지방행정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왕 때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 합의에 화백회를 운영한 나라 신라죠.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자, 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인한이라는 연호를 내세워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표방한 발해의 제2대 왕에 대해 말해볼까요? 자, 일본의 사신과 국서를 보내 교류를 시작했다. 그리고 가요. 자, 요거는 이 사신과 국서로 교류를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한이라는 연호, 그 다음에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 발해의 제2대 왕입니다. 자, 대조영 다음의 왕이란 뜻이죠. 대조영은 고왕이고 그 다음 왕 바로 무왕입니다. 발해 제2대 왕 무왕이에요. 자, 이 무왕은 특히나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 이게 이제 그 당나라하고 우리는 동등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반당 정책, 당나라에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당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무왕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당나라랑 대립한 왕,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게 있을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흑수 말갈을 정벌했다. 왜냐하면 이 흑수 말갈족이 당시에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는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흑수 말갈 근거지를 정벌했던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등주 지역을 공격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선지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장문휴를 보내어서 등주를 공격했다. 이 등주는 산동 반도의 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왕 시기가 되면은 친당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 등주 지역에 발해관이 설치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3번에 등주 공격했다라는 게 발해의 무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이 3번이고, 자, 낙랑군을 몰아냈다. 요거는 고구려의 미천왕이에요. 4세기 때 왕입니다. 국호를 남부해로 바꿨다. 백제의 성왕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사비로 옮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니까 관산성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이 성왕께서 전사하셨죠.
자, 삼성 육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삼성 육부는 발해의 무왕 바로 다음의 왕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육부 중앙 제도가 당나라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당나라도 삼성 육부였으니까. 다만 요 삼성과 육부의 이름이나 세부 기능들은 발해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확립했다. 이것도 발해인데 왕으로 따지자면 선왕입니다. 이제 인안이라는 연호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문왕은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고 선왕은 건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왕별로 이 연호를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인안, 대흥, 건흥 이게 나오면 발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흑치상지가 좌우에 10여 명과 함께 적을 피해 본부로 돌아가 임존산을 지켰다. 쭉 하니까 이제 뭐 소정방이 토벌할 수 없어 돌아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흑치상지가 임존산에서 항전한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제 부흥운동 하면은 요거는 백제 멸망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백제 멸망 바로 다음이 백제 부흥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멸망이나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당 전쟁, 삼국통일 그 뒤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내용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산벌 전투가 이제 백제 멸망 직전이죠. 이 황산벌 전투에서 그 김유신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나당연합군이 사비를 함락하고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황산벌 전투 다음이 백제의 멸망이고 그 바로 다음이 백제의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그리고 이후에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백제 멸망 바로 이후에 백제의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바로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자, 8번 갈게요. 가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계도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인데 가까운 친구 4명과 술을 마시면서 뜻을 말해야 했다.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가를 따져서 진실로 그족 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펼쳐 공을 세우고 싶다.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입고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계도라는 분이 사람을 등용하는데 가를 따져서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제도는 그러니까 신라의 제도, 신분제죠. 골품제를 뜻합니다. 이제 골품에 따라서 그 뭐 관직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규제했던 이런 신분 제도예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집과 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야 너는 경차만 타야 돼.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건 좀 이제 이건 뭐 어차피 고대 시대의 일이니까 뭐 지금의 그 관점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죠. 당시에는 근데 이 골품제에 대해서 역시 불만이 좀 있었던 세력이 있었다. 이거고 이제 고려로 넘어갈 때 중세가 되는 것도 이제 신분 관련된 그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 정답은 5번이고 자, 진대법이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고국 천황식이죠. 뭐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 춘궁기 그러니까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뭐 이런 걸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대두된 거죠. 자, 원성왕이 인재 등용 제도로 제정했다. 요거는 이제 독서 3품과 그 신라의 국학 다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게 하고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관등을 정하겠다라는 제도, 그러니까 과거제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쌍기의 권위를 실시된 이게 바로 과거제죠. 광종시대입니다.
자,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건 이제 그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균관. 이 공민왕이 그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특히 유학 교육을 강화했어요. 이제 이거랑 또 한 가지가 신진 사대부를 등용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신은 나이 12세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해서 신이 부친의 엄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노력을 경주한 끝에 6년 만에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자, 중국에서 지은 글을 모아서 개원 필경집 일부 20권을 비롯한 시, 부표, 장 등의 28권을 소장과 함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원 필경입니다. 뭐 빈공과에 합격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능검 준비할 때 빈공과 합격과 관련되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죠. 신라의 특히 육두품 출신 학자들과 발해의 학생들 많이들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개원 필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분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최치원 선생이에요. 자, 이 최치원 이 학자께서 활동하셨던 시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주로 진성여왕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분이 시무 10여 조를 올렸죠. 그래서 진성여왕은 사실 그걸 보고 최치원을 갖다가 육두품이니까 육두품의 최고 관등인 아찬에다가 봉해놓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최치원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 진골 귀족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무책이 시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제 나중에는 이 신라의 이 행태에 실망을 하고 이제 관직에서 은퇴해버렸다. 뭐 이렇게 이어지죠. 자, 어쨌거나 이 진성여왕 시기 근처, 즉 신라 하대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선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성여왕 시기에 민중봉기,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라는 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워낙 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성여왕 시기예요. 역시 신라 하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신문왕. 아까 제가 신문왕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최승모가 시무 28초를 올렸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성종이고,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12목 제도를 시행했어요. 요 이제 시무 28조랑 관련이 됩니다. 원강이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이거는 진평왕 시대인데 이거 그래서 상대예요. 신라 상대입니다. 통일 이전 시대예요.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무열왕이죠. 통일 직전인데 이 김춘추가 무열왕이 된 것부터를 신라 중대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춘추 및 그의 후손들이 왕을 했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반가운 문제네요. 자, 이 탑은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국보제 112호로 지정된 쌍탑 중 동탑이래요. 이 탑은 삼국통일 이후 조성된 석탑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붕돌, 몸돌 등 각 부분이 여러 개의 석재로 조립되어 있다. 자,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이 완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왕 때 세워진 탑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았던 신문왕이 이제 아버지 문무왕의 뜻에 따라서 완공한 절의 이름을 가문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탑은 바로 그 가문사에 있는 탑입니다. 이제 흔히 지금은 절탑만 남아 있어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고 부르죠. 자, 선지의 가문사지 3층 석탑이 1번에 있습니다. 제가 이 반가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컨텐츠 표지에 해설 강의 나올 때 거기 탑 사진이 하나 있죠. 그게 가문사지 3층 석탑인데 지금 여기 선지 1번에 있는 게 이제 동쪽의 동탑이고 제가 사진에 찍어 놓았던 거는 서탑이에요. 뭐 이런
이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자, 이 보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모양이 굉장히 균형이 딱 잡혔는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가서 보면. 근데 불국사 3층 석탑을 가서 보면은 더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팍 듭니다. 뭐 그렇고 이건 이제 이번에 있는 건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거는 그 분황사의 모전석탑, 선덕여왕 시기쯤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탑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요 탑은 이것도 직접 보는 게 진짜 이뻐요. 그 고려시대 전기의 탑인데 그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가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 탑은 그 백제 무왕 때 창건됐던 미륵사, 거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